미국의 명인에서 수학 담당하고 있는 박시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토요일 또 아침부터, 아침은 토요일 4시간부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머니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만큼 좀 아이들이 좀 해야 될 텐데, 항상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제 해성여고의 이제 수학에 관련해서 좀 어떤 식으로 수학이 좀 출제되고 있고,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지,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해성여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제인데요. 사실 해성여고는 특별히 이 교육과정 자체가 특이하거나 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당연히 공통수학 1, 2 진행되고요. 2학년 때도 1학기 때는 대수만 진행되고 2학기 때 선택 과목에 따라서 기하나 미적분 2가 같이 붙을 수 있는데, 그래서 만약에 문과를 지망한다고 하면 사실 한 학기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막 수학적인 부담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. 만약에 이과를 좀 지망한다고 하면 사실 이때 조금 수학이 몰려 있을 수 있거든요. 이과면은 이때 기하도 해야 되고 3학년 1학기 미적분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앞쪽에 1, 2학년 때는 크게 바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뒤로 가면서 수학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내가 선택 과목까지 수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좀 1학년 때는 좀 여유가 있더라도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항상 미리 생각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할 텐데, 우선은 해성여고 좀 출제됐던 경향을 좀 보면요. 이제 위에는 2024년, 그러니까 재작년이죠. 그때는 이제 객관식 17문항에 서술형 3문항 이렇게 출제되었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 17문항에 서술형 3문항인데 바뀐 점이 있다고 치면은 서술형 배점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서술형이 20점이었는데 올해가 아니죠. 작년부터는 서술형이 30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서술형의 문항수는 똑같은데 서술형 문항 배점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서술형 같은 경우에 마지막 문항은 막 한 문제에 12점이라거든요. 그 문제 만약에 내가 손도 못 댄다 라고 하는 경우엔 88점부터 시작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건드려야 시험에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하나 좀 특이한 점이라고 치면 일부 학교 부교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지만 해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EBS 올림포스 유형편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해마다 변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는 항상 EBS 올림포스 유형편을 부교재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부교재가 있으면 좋은 점은 당연히 아이들이 풀어봤던 문항들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대비하기 좀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어려운 문항 중에서 당연히 부교재 없는 일반 시중교재 문항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부교재만 맹신하고 시험 대비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부교재를 좀 참고하는 편이라서 부교재가 굉장히 중요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시험 전반적인 좀 난이도와 함께 어떤 뒤에서 주로 출제되는가를 좀 보시면요. 당연히 난이도가 쉬운 문항들은 사실 교과서에서 나오고 기본 유형에서 나옵니다. 사실 저쪽에는 저걸 못해서 내가 시험을 못 본다? 그건 말이 안 될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큰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. 이제 한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다라고 보면요.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필수 유형도 있을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교재에서도 좀 출제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좀 부교재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,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1등급을 맞으려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좀 맞춰주긴 해야 돼요.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은 당연히 부교재에서도 출제가 일부 되고요. 또 그 외에도 시중 교재를 좀 참고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교 기출들을 좀 참고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일반적인 내신 기출들을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나 아니면 부교재에서 좀 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성여고 1등급 컷이 한 70점대 후반이었습니다. 79점, 78점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난이도 상을 만약에 다 틀린다라고 치면은 1등급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좀 어려운 문항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 안에서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 부교재에서 나오는 문제 말고도 충분히 다 풀 수는 없겠더라도 우리가 몇 문제 정도는 그 안에서 풀어줘야 좀 1등급, 좀 안정적인 1등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문항이 좀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사진과 함께 보면요. 우선 왼편은 실제 작년에 나왔던 해성여고 기출 문항입니다. 이것 같은 경우는 15번이면은 이제 아마 17번까지 있었으니까 객관식의 뒤에서 세 번째 있는 문항일 텐데, 실제 여기 EBS 올림포스 유형편에 있던 문제입니다.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, 그렇죠? 여기도 fx 마이너스 fx라고 해서 거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 유형을 좀 충분히 풀고 왔으면 시험장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정도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문항도 실제로 출제가 됐고, 마찬가지 요게 실제로 작년 서술형 마지막 문항이었거든요.
점수 배점 보시면 알겠지만 12점이에요. 요거는 뭐 만약에 다 풀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그 안에서 부분 점수는 받아가야 1등으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것도 보면은 EBS 올림포스 유형편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문항이랑 요 문항이랑 EBS 올림포스 유형편 들어가 보시면 맨 마지막에 고난도 문항이라 따로 있습니다. 그 안에서 출제된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문항 모두. 사실 학생들이 되게 쉽게 풀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부교재를 보고받기 때문에 그나마 시험장 안에서 조금은 이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난이도 높은 문항에서 부교재 말고도 출제된 문항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나 좀 해석여고의 특별한 점이라고 치면 매년 좀 일정하게 내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. 사실 다른 학교들은 좀 매년 조금 새로운 경향을 띠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에서 내는 학교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해석여고는 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. 실제로 문항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2023년, 4년, 5년, 3년 동안이죠. 3년 동안 봤을 때 사실 문항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거의 같은 유형이거든요.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뭐 F 뭔가 뭐 다른 뭐 제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비슷하게 생겼죠, 그렇죠? 이런 유형도 실제로 해석여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고 요거 외에도 뭐 이차함수, 최대값, 최소값이라든지 좀 해석여고는 비슷하게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잘 갖고 나가면 부교재와 함께 좀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면 좀 아이들이 그래도 좀 여타 학교에 비해서는 좀 성적을 좀 잘 받아오는 학교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부교재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어제 진행했던 대진여고나 청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험도 어렵지만 부교재가 없거든요.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순수한 수학 실력이 좀 중요한데 그래도 그나마 해석여고는 부교재가 있다 보니까 조금의 성실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식의 시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부교재 있고 뭐 시험 해도 알겠고 하겠는데 결국 어려운 문항도 실제로 시험장에서 내가 풀어야 되고 좀 낯선 문항도 풀어야 되거든요. 결국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은 낯설어도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한테 결국 그 힘이 어디서 생겨나냐 그런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저도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풀게 가르치지 어떻게 이 풀 수 있는 힘을 좀 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럼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. 저한테 문제를 주면 저는 풀 수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왜 풀 수 있지?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당연히 뭐 많이 했으니까 풀겠지만 제가 뭐 정말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럼에도 저도 낯선 문항을 만났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럼 아이들한테 그 풀 수 있는 힘을 좀 어떻게 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왜거든요. 왜? 문제를 풀면서 너가 틀렸으면 왜 틀렸고 그럼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될 거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애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원을 보내실 때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아이들 수업하고 있으면 수업하고 아이들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맹탕입니다.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눈이 약간 보고는 있지만 초롱초롱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약간 보면서 제가 기대가 높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들의 기대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항상 아이들한테 잘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도 힘든 것 같아요. 가르치면서 제가 뭐 아이들 몸속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보완하고자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좀 그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밑에다가 본인이 좀 틀린 이유를 적어봐라 라고 하거든요. 분명히 문항을 틀렸으면 틀린 이유가 있을 텐데 아이들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 틀렸으면 오답하고 답지 보고 고치고 선생님이 앞에서 풀어주면은 그냥 보고 적고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머리가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숙제할 때 강조하는 점은 너가 틀렸으면은 왜 틀린지부터 적고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해봐라 라고 하거든요.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틀린 이유를 좀 작성하게 하고요. 당연히 우리가 뭐 부교재도 연계되고 뭐 많은 문항들을 풀어보겠지만 사실 한 번 풀어봤다고 해서 아이들이 시험장 가서 풀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죠? 당연히 여러 번 풀어봐야 되고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서 실제로 저는 수업을 하거든요. 뭐 한 단원이 끝나면 아이들한테 뭐 본교재에서 틀린 문제 보내라고 하고 마찬가지 워크북에서 틀린 문제 저한테 쭉 보내라고 합니다. 그럼 그랬을 때 당연히 아이들마다 좀 틀린 문항이 다를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아이들마다 틀린 문항을 좀 따로 모아서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주간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단원이 끝나면 1단원 틀린 문항 오답이 제공되고요. 2단원 틀렸으면 2단원이 끝났으면 2단원 틀린 문항 오답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좀 자체적으로 교재를 이회독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수업 영상도 제가 다 촬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수업 영상 다 촬영해서 아이들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잘 안 봅니다. 사실 뭐 빠지면 보겠지만 사실 제가 뭐 이걸 찍는 이유는 사실 빠지면 보는 것도 있지만
자기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좀 봐라 라는 취지로 모든 수업을 다 녹화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제가 다 올려놓는데 애들 볼 수 있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보진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요청을 하고 있으나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영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24시간 카톡 소통방을 좀 운영하면서 아이들 숙제하다가도 좀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좀 질문해서 숙제하다가도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도 질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서술형,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술형이 30점이 되면서 해석 여부와 조금 더 서술형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. 물론 사실 서술형을 점수를 늘린다는 건 사실은 아이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함이거든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술형이 30점이 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. 사실은. 왜냐면 그 많은 문제에서 너가 조금이라도 쓰면 내가 점수를 좀 줄게. 사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서술형이 30점으로 늘었다는 거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.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서술형 잘 대비가 돼야 돼서 실제로 저도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은 아이들 서술형 다 쓰게 시키거든요. 써서 제가 제출 받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첨삭해서 나눠줄 때 제 것도 같이 나눠줍니다. 나라면 어떻게 썼을지를 좀 보면서 너가 쓴 부분을 좀 이렇게 수정해봐라 라고 첨삭을 좀 해주며 서술형도 함께 봐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마찬가지로 매 수업마다 과제 이행도나 테스트 결과 어느 정도 숙제를 해왔고 테스트 얼마만큼 받았다 이런 것들을 항상 어머니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. 어제도 제가 어제 수업을 하고 어제도 어머니들께 보내드리니까 바로 또 답장이 오시더라고요. 오늘 숙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? 그래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런 것도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커리큘럼 소개하고 간단하게 아이들 수강 후기만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 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앞에 개념서입니다. 그래서 뭐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운동에 관련된 것들이에요. 그래서 사실 제가 강사를 하고부터 좀 취미가 뭔가 남들과 같이 하는 걸 좀 받기가 어렵더라고요. 주말에 항상 나와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좀 헬스를 취미로 갖게 돼서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봤는데, 결국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수학 문제 푸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똑같지 않나.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그러면 수학을 혼자 풀 수 있는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지금 겨울 동안 아이들 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런 교재로 나가고 있고요. 3월에 오게 되면은 보통 아이들이 이제 요 벌크업 교재로 수업을 나가게 될 텐데, 벌크업이라고 치면 운동으로 치면 약간 뭐 근육을 찌우고 살을 찌우고 이런 건데 수학적으로 좀 벌크업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해서 이런 식의 이름을 지어봤고요. 실제로 3월 달에는 아마 당연히 개념도 차근차근 나가겠지만 가장 메인 포인트는 좀 테마성인 것 같아요. 시험에 실제로 어떤 유형이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차함수나 직선이 만날 때 실근의 개수를 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, 이 테마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저 테마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테마별로 이 테마 좀 나눠서 수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념 수업과 더불어서 좀 어떤 유형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 정리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한 3주 전, 한 달 전부터는 내신 교재로 들어가게 될 거고, 이때는 뭐 해석여고면 해석여고에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을 좀 주로 보게 될 거고, 또 해석여고 외에도 이 금방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대치동에서 자주 쓰이는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교재를 구성해서 아이들 좀 다양하게 트렌드를 반영한 교재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한 시험지를 좀 운용하는 능력이거든요. 결국에 어쨌든 해석여고도 이제 서술형이 30점으로 좀 늘어가면서 내가 50분 안에 서술형을 얼마만큼 써야 되고, 그 안에서 객관식은 내가 어려운 건 어떤 걸 넘어갈 거고 어떤 것까지 해결해 볼 거고 이런 것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. 이 문제는 지금 안 되겠다, 넘어가자, 이런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실제 한 시험지를 운용하는 능력을 되게 많이 기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수강 후기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제 수업은 항상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실제로 아이들도 제가 수강 후기를 받아봤을 때 제가 이렇게 써달라고 하진 않았거든요. 내가 설명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써줘 라고 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 친구도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줘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고요. 이 친구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좀 기를 수 있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게 해주셨다.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말이 비슷해서 저도 약간 좀 이 소강 후기를 받고 내가 좀 이런 생각을 갖고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좀 받아들이는 게 비슷하구나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왔을 때 18점이었거든요, 점수가. 그래서 이 친구는 뭐 18점, 58점, 72점 좀 차근차근 점수로 올라가면서 되게 이 친구도 되게 수학을 싫어했는데 좀 제가 마지막쯤에는 좀 되게 수학을 하려고 하고 처음에 되게 숙제도 안 하고 이랬는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친구고요.
옆에는 이제 유튜브 댓글인데요. 제가 뭐 유튜브를 크게 하는 기능은 아니고요.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, 친구들이. 3월 달에 보고, 6월 달에 보고, 9월 달에 보고, 또 11월. 1년에 총 4번 보거든요. 제가 그냥, 여기는 유튜브에는 제가 모의고사가 진행되면 그냥 그 전문학 해설을 올려주거든요. 제가 수업 때 전부 다 풀어주기 힘들어서 유튜브에 제 그 모의고사 해설 좀 올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? 저기 써있군요. 저기서, 갑자기 저기 보시길래. 그래서 제 이름이 시원이라서 유튜브 이름이 풀한 수업입니다. 풀한 수업인데요. 또 거기는 뭐 현장에서 수업하는 영상이 올라가진 않고요. 거기 모의고사 어떻게 제가 해설하는지 정도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,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표만 소개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,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뭐 해석여고라고 해서 해석여고 반이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. 어쨌든 기본적인 수학은 같기 때문에 연합반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기본적으로 코어반, 브릿지반 두 가지 있는데요. 좀 브릿지반이 조금 더 수학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반 외에도 아마 받아보시는 거 보시면 수학의 다른 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다 연합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시간 맞춰서 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정규 시간은 이제 목요일, 일요일 이렇게 하나랑 금요일, 일요일 이렇게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7시부터 10시까지가 본 수업이고요. 앞에서 5시부터 7시까지는 클리닉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숙제에서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와서 좀 질문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수업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상으로 설명회는 마무리되었고요. 아무래도 좀 고1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이게 좀 처음 시작을 위에서 하면 아이들이 그걸 좀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. 처음에 위에서 시작하면 떨어지면 좀 불안해요. 되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. 그래서 좀 아둥바둥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첫 시작을 밑에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꾸로 올라가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고1 첫 시험이 애들이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은근히 어영부영 보는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확실하게 잡고 가면은 첫 시험을 좀 좋게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요 시기가 그냥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학원 쪽으로 문의 주시면 잘 상담해 주실 겁니다. 전 이상 수학 담당하고 있던 박시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